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셀인가? 셀이가 따뜻 있네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게 많은 알갱이들이 여기 담겨 있죠, 이렇게. 원자도 엄청 많은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뤄야 돼요. 이렇게 양적으로. 이거를 개수로 헤아리면은 뭐 이렇게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 예를 들어서 뭐 탄소 12g 안에 몇 개가 있냐? 그 엄청나게 많은 원자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묶어 가지고 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화학자들이 이제 설명하고 뭐 이렇게 얼마만큼 보냈다 막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번에 뭐 화학 반응을 몇 몰만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몇 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가서 계란 한 판 사와라 이러잖아. 한 판 사와라. 이건 30개 사오는 거거든요. 한 판이 원래는 30개야. 요즘이야 뭐 계란이 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1몰개만큼 반응 보내 뭐 이렇게 할 거지. 뭐 3000개 반응해 뭐 원자 뭐 이렇게는 안 해요. 3000개는 너무 작은 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몰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가 나와.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이제 계산이 잘 됩니다. 계산이 잘 돼요. 몰을 잘 이해하시면 계산이 잘 됩니다. 일단 화학식 양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식의 양이에요. 화학식의 양. 근데 화학식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실 화학식이. 여기 보면 요게 분자식도 화학식이고 실험식도 화학식이고 구조식도 화학식이고 뭐 시성식도 화학식이야. 근데 보통은 이제 분자량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분자량은 분자식으로 썼을 때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야. 그래서 일단은 원자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 원자량이라는 걸 알면 분자량도 곱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고요. 실험식 양도 뭐 의미를 알면 할 수 있고 이온식 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학식의 그 물질들의 양의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화학식의 양이라고 한다. 상대적인 건 또 뭐냐? 상대적인 건 뭐냐? 어떤 기준을 잡고요. 그 기준에 비해서 뭐 몇 배냐? 뭐 이런 게 상대적인 양이거든요. 일단 원자량을 아셔야 되는데 원자량의 기준을 현재 과거에는 수소를 기준으로 하거나 뭐 이랬던 적이 있어. 근데 현재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해요. 이게 원자량이에요, 원자량. 질량이라 써져 있지만 하여튼 원자량을 12로 정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탄소 12를 12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애들과의 질량 비율로 원자량을 정하기로 해요. 자, 봐. 무슨 소리냐면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했어. 12로 하기로 했죠? 네, 12로 하기로 했는데 질량을 재보면 수소 원자 12개랑 탄소 원자 1개랑 질량이 같아. 그러면은 질량 B가 1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12개 모여야지 하나랑 똑같잖아. 그러면 원자량도 그 비율이니까 12에 12분의 1 하면 얼마야? 1이야 1. 응? 그러니까 탄소의 12분의 1이 수소의 원자 하나의 질량인데 원자량도 똑같이
탄소를 12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질량이 12분의 1이면 원자량도 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산소는 어떻게 정하냐면 탄소가 12인데 4개가 모인 질량이랑 산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개가 모인 질량이랑 같아. 그럼 산소는 16이어야 해요. 16인데 탄소의 3분의 4배가 되는 거죠. 3분의 4배가. 이해 가나?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 되는데 탄소에 비해서 3분의 4배만큼 더 무거워 얘가. 맞아요? 4개 모였고 요거는 3개 모였으니까 산소 하나의 질량은 3분의 4배만큼 무거운 거지. 그러니까 탄소가 12이내 3분의 4배잖아. 그러면 산소는 16이 되는 거야. 16 원자량이. 한마디로 이제 그 질량에 대한 비율이다. 원자량은 질량에 대한 비율이야. 근데 기준을 뭘 삼냐면 탄소를 가지고 삼아. 탄소. 그리고 원자량은 그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질량, 어떤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그람이나 킬로그램과 같은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12g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원자량은 10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삼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질량수는 뭐냐면 써있긴 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예요. 질량수가. 전자수는 안 더해요. 전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전자는 더하지 않고 질량수가 10이다 라고 하는 거는 원래 탄소가 6번이야. 6번은 양성자수야. 원자 번호이면서 양성자수예요. 6번은 원자 번호이고 양성자수입니다. 근데 중성자는 항상 6개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애는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수, 이건 질량수인데 질량수가 10이면은 양성자가 6개니까 중성자 6개죠? 근데 어떤 애는 양성자가 6개가 있는데 분명히 탄소인데 중성자가 7개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라고 딱 정한 거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원자량을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대부분 질량수가 원자량이랑 비슷해요. 왜 같질 않고 왜 비슷하다냐라고 얘기하면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원자량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사실 탄소 12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정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근데 질량수가 1인 거는 대략 1.008이고 그쵸? 질량수가 2인 거는 2.0149. 2로 하면 돼. 사실 계산할 때 2로 하면 돼. 딱 떨어지지가 않죠. 뭐가 이게 16으로 딱 떨어지지가 않죠. 17으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쵸? 얘도 35면 35여야 되는데 뭐 34.9699. 예, 뭐 다르죠. 이렇게. 일단은 그게 왜 다르냐면, 여기에 보면 요거는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책에 있으니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중수소예요. 중수소. 질량수가 인 중수소. 중수소의 구성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한 개씩 있습니다. 근데 이 탄소는 탄소 12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합쳐가지고 질량수는 12죠. 전자 6개 있어요. 근데 얘는 원자량이 10이고 얘는 원래는 처음보다 6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게 좋아? 원래는
얼마가 돼야 돼 원래? 2여야 될 것 같죠? 근데 좀 많네. 좀 많아. 이게 실수가 아니라 진짜로 많은 건데, 탄소가 양성자 6개랑 중성자 6개가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핵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잘 들어라. 원래 양성자끼리는 서로 어떻게 할까요? 막 밀쳐내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핵 에너지로 붙여놓은 거야. 여기에 핵 에너지가 있어 진짜로. 근데 이 핵 에너지로 질량을 바꿔놓은 거예요. E는 mc제곱이라는 식이 있죠. 요게 핵 에너지로 이 질량을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결합하는 데 있어서 이미 질량이 조금 감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가. 근데 요 애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있는 애거든요. 얘 중수소는. 요거는 핵 에너지가 별로 많이 저장이 안 돼 있어 얘는. 그러니까 그냥 질량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좀 어려운 얘기여서. 여기에 이미 탄소 원자 핵에 이미 질량이 좀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핵 에너지를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중수소는 그 정도의 핵 에너지가 필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질량이 더 많아, 질량이. 다른 애를 보면은 얘는 원래 16이어야 되는데 좀 많이 더 줄었죠? 얘도 17이어야 되는데 더 줄었잖아. 왜 줄냐면 에너지를 바꾼 거예요. 질량을 에너지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런 12보다 큰 애들은 조금씩 부족해, 질량이. 좀 부족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 형태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거는 그거대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 화학에서 계산할 때는 그냥 16으로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문제될 건 없지만 왜 그런가 의문이 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2인회가 자연계에 탄소를 보면 12인회가 자연계에 98.892%가 있어요. 13인회는 1.108%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동네 가서 측정해도 항상 이래. 원자들이 되게 잘 섞여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탄소도 전체의 98.89%는 12짜리 탄소고 13짜리 탄소도 1.18%, 1.1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값을 사용합니다. 평균 원자량. 그 주기율표에는 요런 값이 써져 있어, 주기율표에.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개는 좀 너무 적으니까 뭐 100만 개, 뭐 100만 개 정도 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요만큼이 있는, 이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랑 13이 이 비율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2짜리가 100분의 98.892 있고, 이게 평균 구하는 식이에요. 평균 구하는 식. 비율을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거든요. 요게 평균적인 값이다. 나머지 애들도 평균 값인데, 이거는 대략 그냥 1로 쓰면 되고, 이것도 대략 12로 쓰면 돼요. 요것도 대략 16으로 쓰면 되는데, 얘는 t가 너무 좀 많이 다르지? 얘는 얼마로 쓰면 돼요? 35.5로 쓰면 되는데, 근데 왜 얘는 0.5가 붙냐? 비율이, 잘 봐. 염소 37의 비율이 꽤 높아요. 25% 가까이 돼.
그러니까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얘 99, 99, 얘 대비 99 이렇게 있잖아. 퍼센트 비율이 얘네들 되게 조그마잖아.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거는 16이고 이건 10이고 이건 1인데 이거는 35.5배. 이거 왜 그런지는 잘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7이 25% 가까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예제 봐봐요. 염소 원자량이 34.97인 애가 75.77% 있다. 그 다음에 36.97. 그러니까 대략 37이지, 사실. 질량수는 37이지. 하여튼 요런 애가 24.23% 있다. 요 존재 비율을 곱해서 더해주면 얘가 평균값이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계산할 때 35.5로 하십니다. 실제로. 주어질 때도 그렇게 많이 주어지고요. 하여튼 평균을 왜 내냐. 동위원소가 존재해서, 동위원소라는 말을 안 썼네. 동위원소가 존재를 해서, 응?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동위원소가 뭐냐? 양성자수가 같아서 같은 원소이지만 질량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질량이 달라도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수소라고 불러도 돼요. 굳이 딱 집어서 중수소라고 말할 때도 있겠지만 수소라고 말해도 돼요. 화학적으로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자수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애, 이런 애들이 동위원소야.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표현한다. 자, 분자량은 분자식의 양인데 원자량의 합입니다. 원자량들의 합. 산소가 실제로 5초로 존재하는데 산소 하나의 원자량은 16이거든요. 얘는 분자량이 30이다. 이게 두 개네. 16자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H2O는 산소 하나는 16이고 수소 하나는 1이잖아요. 1인 애가 두 개 있고 16인 애가 하나 있으니까 다 더하면 18이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12, 산소가 16이니까 두 개 곱해서 16이랑 더하면 44 분자량. 그 다음에 실험식 양은, 실험식에 일단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실험식은 원자나 이온의 종류와 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다 쓰는 거는 분자식이에요. 근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실험식이에요. 자, 아세트산이 요 분자인데 2개 대 4개 대 2개야. 이거는 분자식이야. 이거의 양은 분자량이야. 근데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1대 2대 1이죠. 맞죠? 2대 4대 2니까 1대 2대 1이잖아. 요게 실험식이고, 실험식의 양을 실험식량이라고 하는 거야. 어렵죠? 네. 근데 분자식에 n대를 해주면은 실험식에 n대를 해주면 분자식이 되기 때문에 분자량은 실험식량의 n배가 돼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다시 해볼게. 아세트산이, 근데 저런 애들이 왜 필요한가 싶은데, 사람들이 사실 이 분자에 대해서 알아볼 때 실험을 통해서 실험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다른 실험으로 분자식을 구해 가거든요. 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거긴 해.
요런 애가 아세트산인데 탄소가 2개 있고 산소가 2개 있고 수소가 4개 있죠? 이거 분자량 물어보면은 탄소가 2개, 산소가 2개, 수소는 1이지. 1이 4개. 요렇게 구하면 분자량이 돼, 분자량. 있는 거 다 하면. 24에다가 32에다가 4니까 30. 그러면은 60이잖아, 그쵸?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 맞아. 근데 실험식량은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수소 하나가 이게 실험식이에요, 실험식. 그러니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래서 요거에 2분의 1이니까 이거 실험식량은 얼마 돼? 30이 된다고. 그래서 뭐 당연히 실험식량의 2배를 하면 분자식이 되죠? 그래서 요런 정수비가 된다, 뭐 자연수비가 된다 이거야. 별말 아니고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실험식에 뭐 2배나 3배나 이렇게 해주면은 분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온식의 양은 원래 이온이라는 게 전자가 하나가 더 붙거나 뭐 빠지거나 이런 거잖아요. 양이온 되거나 뭐 음이온 되거나. 근데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1800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요거 이제 18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떨어진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질량의 변화가 오진 않아요. 뭐 1800분의 1이면은 거의 뭐 2000분의 1이기 때문에 1%도 안 나죠. 아무튼 뭐 0.01%, 0.0005% 정도, 그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떨어져도 이건 떨어진 거잖아, 나트륨이온은. 그래도 그냥 원자량이랑 똑같이 쓰면 돼. 전자가 있건 없건 이온 신량은 그냥 원자량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량 구하기. 이온 결합 물질은 일단 분자는 아니야. 그래서 이걸 분자량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분자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뭔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요거를 분자식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비율을 쓴 거기 때문에 실험식이라고 해야 되고, 그냥 넓은 범위에서 화학식이라고 말하는 화학식. 그래서 이거의 화학식량은 나트륨이 23이고요. 염소가 35.5이기 때문에 화학식량은 58.5다. 자, 요거 예제를 풀어보시고 여기 써져 있는 거 보고 푸시면 됩니다. 곱하기 더하기 잘 하시면 돼. 1번, 2번, 3번, 4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더하기 하면 되고, 근데 뭐 좀 고등학생들은 이제 외우시는 게 실제로 좋고, 암모니아는 이제 14에다가 1 곱하기 3 해가지고 이제 17이 되겠죠? 포도당은 해보시면 180이 나옵니다, 이게. 180이 나와요. 12 곱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6 곱하기 16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장기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고등학생들 외우라고 하는데, 뭐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요런 거 탄산 칼슘이 100이다. 물론 써줍니다. 이런 거 써줘요. 고등학생들은 계산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여튼 요거 외우는 게 좋긴 해요. 탄산 칼슘 100이고, 요런 거는 외우기 어려우니까 요거는 계산하시고, 159.6 이렇게 나오네요. 자, 사실 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빨리빨리 하기는 힘들어요. 81쪽에 80쪽에 먼저 볼까요? 80쪽 80쪽에 80쪽. 자, 실험식은 사실 실험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자를 알고 싶어. 얘가 뭔지. 그러면은 실험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냥 비율만 알 수 있어요. 비율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른 실험을 더 해가지고 얘가 실험식의 분자식은 뭐 2배다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분자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자가 나왔는데 얘가 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먼저 비율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다른 실험으로 실제로 이제 개수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거 알아내고, 그 다음에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애들을 우리가 구분하려면 작용기라고 하는 거를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안 써져 있고 그냥 C2H4 O2로 써져 있으면은 얘가 카복시산인지 몰라. 이거만 보고는. 이걸 요렇게 써줘야지 요거는 카복시산이고 아세트산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COOH가 있는 애구나. 응?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써주는 거를 시성식이라고 하고, 작용기를 써주는 거. 그 다음에 구조식은 이렇게 결합선으로 연결하는 거를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화학자의 최종 목적은 구조식까지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3차원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까지 알아내는 게 최종 목적이고. 자, 봐봐요. 원래 이랬던 애인데, 시성식은 요 OH를 따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OH를.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알코올이다, 이런 거, 알코올류다. 근데 OH랑 COOH랑은 달라요. 이거는 산성 나타내는 물질이어가지고, 이건 카복시산이고, 좀 써있죠? 예, 요거는 카르복시산, 뭐, 요거는 알코올, 뭐, 이렇게 써있죠? 예. 근데 이거를 분자식을 쓰면은, 요렇게 되고, 근데 이 분자식만 가지고 얘를 정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성식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식까지 하면 이제 이런 비율로만 나타낸다. 이런 겁니다. 81쪽에 일단은 지금 한 거 잠깐 보겠습니다. 어려워. 자, 원자량이란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12.00으로 정하고, 이게 원자량이죠. 예. 이건 원자량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질량을, 이렇게 책은 다 질량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거 원자량을 정한 거, 원자량을.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요거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상대적인 질량비,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하고요. 평균 원자량은 왜 존재하냐면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을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고, 분자량은 분자식의 양, 이온식량은 이온식의 양, 화학식량은 화학식의 양. 근데 이거를 다 통틀어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런 양들은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야. 원자량의 합입니다. 분자량이나 화학식량 구할 때는 원자량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머리 아프죠? 1번부터 4번까지만 잠깐 풀고 할게요. 넘기시면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이거는 그냥 하면 되니까. 현재 사용하는 원자량의 기준은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이다. 이거 맞고. 이게 실제 질량이 아니라 그냥 질량 뭐야 이게? 질량의 비율이에요, 비. 응? 상대적 질량.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 질량. 상대적 질량. 조금 더 공부하면 이제 왜 이러는지 아실 겁니다. 이제 왜 이러는지 알게 돼. 그 단위가 없어요. 그냥 비이기 때문에,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뭐 10g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10, 12 이렇게만 쓰는 거야. 화학 식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데서 골라라.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수와 항상 같다. 뭐 그거는 이제 12만 같은 거야. 탄소 12만 같은 거야. 나머지는 조금씩은 달라.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다. 맞고요. 이온식량은 이온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알면 구할 수 있다. 맞아요. 더하면 되니까. 자, 이거 읽을 때 탄소 12라고 읽으시면 돼요. 탄소 12의 원자량을 12로 정했을 때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만약 얘 원자량을 6으로 정한다면 실질적인 비율은 산소가 3분의 4배 진짜로 더 무거운 거야. 진짜로 질량이 더 나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얘가 원자량이 6이 되어도 이 3분의 4배 비율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비율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얘로 6으로 바뀌어도. 그래서 그러면 얘가 8이 되는 거고, 산소의 원자량 써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 먼저 쓰고, 그럼 CO2의 분자량은 C가 6이고, O가 8인데 두 개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22가 되겠죠. 절반이 되겠죠. 8, 22 써야지 답입니다. 산소의 원자량은 8이고 이산화탄소는 22로 되는 거죠. 지금은 43인데. 자, 화학 식량의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2 곱하기 2 더하기 6이죠? 30. 그럼 요거는 이제 44인데 12 더하기 16 곱하기 2죠? 44. 요거는 1 곱하기 2니까 2고 16 곱하기 2. 요거 산소 2개니까 그럼 32에다 2니까 34네. 탄소 하나는 12고요. 수소는 이제 4개니까 4 더하면 되고 16. 얼마지? 30인가요? 네, 32네요. 그래서 큰 순서대로 나타라가 알 뜻하죠? 뭐를 할까 말까. 네. 조금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복습하면서 다시 할게요. 자, 71쪽에 몰과 아보가드로 수 조금 얘기하고 다음에 다시 또 할게요. 71쪽.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잠깐 나오네요. 그 달걀 한 판 사라라고 하면 30개야. 근데 원자나 분자 이온들이 매우 작아가지고요. 뭐 내가 한 숟가락만 떠서 시약을 어떤 시약 한 숟가락만 떠도 그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우주에 있는 별 개수만큼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데 몰은 라틴어로 큰 덩어리라는 의미네. 아 그렇구나. 아 무슨 뭐 그 몰도 같은 몰인가 보네. 의미는 뭐 쇼핑몰 이러면 몰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몰은 라틴어로 큰 덩어리라는 뜻이래요. 그렇구만요. 네. 몰이 같은 의미의 몰이었구만. 화학은 주로 물질 사이의 변화를 다루는데 얘네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그 묶음 단위를 몰이라고 말할 거고 이렇게 씁니다. 이제 한글로 몰이라고 써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써요. 이렇게 몰. 네. 몰이라고 쓴다. 이렇게 씁니다. 1몰, 2몰 이런 식으로. 요게 일종의 단위야. 뭐 단위야 이게 단위. 근데 1몰이 몇 개냐?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야.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게.
공이 23개가 이렇게 붙는 건데요. 이런 게 이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초에 100개씩 1몰을 1몰이죠 이게 1몰을 셀 때 몇 년 걸리냐. 그러니까 요만큼에 있는 거를 1초에 100개씩 세. 몇 년 걸리냐. 이거를 해보세요. 요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 1몰개의 뭐 팝콘을 깔면은 어떻게 되냐. 뭐 우리나라에 깔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올 때 있어요. 우리나라 면적에 뭐 1몰개의 팝콘을 깔면 어떻게 되냐.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1초에 100개씩 세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냥 요거로 할게요. 요거로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셀 때 몇 년 걸릴까.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힌트는 1년에 몇 개 세는지 이제 알아내야죠. 1년에. 1년당 몇 개 세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이 몇 초인지 아셔야 돼요. 1년이 몇 초냐 일단. 계산기 써도 돼요. 대략적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근사법 이용하셔도 상관없고. 일단 식을 써야죠. 1년이 며칠이야? 365일이죠. 네. 근데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시간. 24시간. 1시간이 몇 초예요? 60. 60분으로 할까 일단? 1시간이 60분이죠? 1분이 몇 초예요? 60초. 60초죠? 이걸 일단 계산해야 돼, 이걸 해볼까, 그냥? 계산기 써도 됩니다. 365 곱하기 24 곱하기 3600 할게요. 3600. 일단 요거 쓸게요. 여기가 3일, 요거는 이제 소수점 아닙니다. 3153만 6천 초네. 그래서 요거를, 자, 3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승 초 퍼 년으로 쓸게요. 이렇게 1년에 3 곱하기 3천만 초. 1년에 3천만 초. 됐지? 근데 두 번째, 그러면 1년에 몇 개 세는 거야? 1초에 100개씩 세기로 했잖아요. 3 그쵸? 3 곱하기 10의 9승계를 세는 거야. 이게 단위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1년에 3 곱하기 10의 9승계를 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우리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셀 건데 1년에 3 곱하기 10의 9승계밖에 못 세. 1년에.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서 년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2고, 지수법칙 알죠? 10의 14승 뭐야? 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이게 몇 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년.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천억 다음에 조야. 1조, 100조, 1조, 10조, 100조. 200조면.
200전원이면은 우주가 태어나고 나서 세기 시작했어도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200조년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그럼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어느 정도에 있냐면, 자 이제 탄소, 그냥 흑연 있잖아요. 흑연 한 12g을 뜨면 그 안에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예요. 물로 치잖아. 물로 치면은 18ml. 18ml면은 뭐 이만큼밖에 안 돼. 응?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밖에 안 돼. 18ml면 요 안에 물 분자가 이만큼 있는 거야. 니네가 뭐 우유 한 팩 180ml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니네가 한 10몰 먹는 거야. 10몰. 10몰을 들이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돼. 예.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 12g을 재놓으면 그 안에 진짜로 이게 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 정도. 넘겨보시면, 그럼 이게 뭔가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너 가서 1몰게 떠와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12g을 재면 되는 거야. 이게 12g을 재잖아? 그럼 1몰게를 뜬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1몰이라고 하는 이 수는 탄소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 1몰로 정의를 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걸 세 가지고 이거를 알아낸 건 아니고,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있어요. 원자량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알아내는 건데, 이렇게 했어. 근데 굳이 왜 또 탄소 12g 안에 들어있는 애를 또 기준으로 했냐. 자, 들어라. 만약에 1몰계의 탄소가 12g 안에 들어있다면, 수소가 있잖아, 수소. 같은 1몰이면, 원래 원자량 B가 이거 12대 1이죠. 같은 개수가 있어, 1몰. 그럼 질량이 실제로 몇 그램 있겠어요? 질량 B가 12대 1이잖아. 그럼 같은 개수가 있어. 그럼 얘는 몇 그램이겠어요? 그러니까 1몰 있는데 얘 12g인데 12인 애가 12g이야. 그럼 요 12분의 1이잖아, 질량이. 그럼 몇 그램 있겠어요? 1200. 그 백설선은 뭐야? 12에 12분의 1이니까 1g이지, 1g.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원자량에다가 그람 수를 붙이면, 그러면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해진다라는 거야. 요 이야기는 다시 하겠지만, 원자량은 이제 막 계산해 놨어. 원자량은 사람들이. 산소가 16이 원자량이에요. 산소 6 곱하기 10에 23승계 있으면 몇 g이 돼요? 1이야? 산소인데? 산소가 16이 원자량이야. 그러니까 탄소는 12가 원자량인데 1몰만큼 있으면 12g이잖아. 산소가 16이야, 원자량이. 그럼 1몰만큼 있으면 몇 g일 것 같아? 16g이네, 16g.
그래서 되게 이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탄소 12의 원자 개수를 알아냈잖아. 그러면 이게 되게 엄청 편리해지는 거야. 이 이야기는 다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설 연휴 때문에 쉽니다. 21일에 쉬고요. 21일 쉬는데 아무튼 1월 수업은 이제 7일, 14일, 28 여기까지가 다 1월 수업이에요. 2월 4일까지 합쳐가지고. 네, 수고했어요. 네. 화학 숙제는 없고.